오늘 첫 소식은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관련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징계위가 어제 오전 열렸었죠. 무려 9시간 30여 분 만에 심의를 종료했지만 결국 징계위는 오는 15일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수처법 국회 통과까지 맞물려서 여론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법무부도 시간을 좀 두고 눈치 게임을 하는 모양새인데 징계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징계를 내릴 징계위원들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정한중 위원장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한중 교수는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이었을 시절인 2012년에 당시 경남지사였던 김두관의 영향으로 민주통합당 소속이 된 바 있습니다. 정 교수와 김두관은 동아대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꾸려진다면 어느 국민이 윤 총장의 징계 결과에 수긍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정한중 징계위원장의 문제는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습니다. 강혜국 기자가 정한중 위원장의 과거 행적을 되짚어봅니다. 지난 2012년 7월 일부 언론은 정한중 교수가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의 입당 효과로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 다음 달엔 김두관이를 지지하는 경남 인사 258명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변호사이기도 한 정한중 교수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법률가 명단에 포함되기까지 했습니다. 김두관을 지지했다면 같은 대선 후보인 문재인을 지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징계위 공정성 논란에는 더욱 큰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정 교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으로 출시의 주장과 매 한 가지로 최근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비판적 견해를 줄곧 피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됐나 봅니다. 정 교수는 또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가 개최한 검찰 직접 수사폐해와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정한중 교수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한중이 이러쿵저러쿵 어떤 말을 했든 일단 황운하랑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겠지만 정한중 교수는 조국가족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정한중 교수는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의 수사팀을 두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 조사해야 한다는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의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검찰을 비판했고 조국 전 장관과 정 교수, 공소유지 어려운 세 가지 이유, 원칙에 덫에 걸린 검찰, 정경심 교수를 구속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검사는 정한중 위원장이 추억 정치 활동을 해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까지 편향적으로는 꾸리지 않는다고 한탄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를 줄여 공수처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들이 한 일을 그대로 돌려받는 자승자박골의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공수처 또한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당 의원이 공수처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상임위원 사직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해 야당 법사위 간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도읍 의원은 제가 직접 만나본 의원들 중 권위의식이 전혀 없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호감도가 높은 정치인 중 한 명인데 김도읍 의원은 그간 법사위에서 추미애와 대적하느라 스트레스도 참 많이 받았을 겁니다. 김 의원은 추미애에게 저 사람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된 게 참 다행이다라며 검사 계속했으면 사람 여럿 잡았을 것이란 모욕적인 말도 들었고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질문할까요?
이렇게 3번이나 불러도 답이 없는 추미애 때문에 회의감도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10일 국민의힘당에 따르면 김도우 부회는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기 이전인 지난 9일 오전 원내 행정국에 사임계를 냈습니다. 같은 날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사실상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할 방법이 더는 남아있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도우 부회는 사임계를 제출한 배경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도우 부회의 사임계를 아직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당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로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함을 느낀 것 같다면서 괴로움은 알겠지만 사임계를 반려하고 함께 싸우자고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공수처 관련 소식이긴 합니다. 제2의 금태섭 국민의힘당에서 보낸 뿌락지 소리를 듣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표결에 불참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 중 현재 철장장 안에 갇혀있는 정정순을 제외하고 조응천 의원만 표결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 의원은 이날 표결 불참에 대해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 기권한 것이라며 그게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가 다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것도 다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를 반대해서 들이닥칠 후폭풍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와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고 국민의힘당과 같은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의 공수처법 표결 불참 소식에 댓글문들은 민주당은 조응천을 징계하라, 금태섭이랑 뭐가 다른가, 물에 빠진 검은머리 짐승 가까스로 구해줬더니 등 해괴망측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이 민주주의스럽게 선택한 일에 비난을 하는 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있을까요? 국민의힘당과 국민의당, 중도 및 우파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복당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당 원내대표 그리고 안철수 대표까지 의기투합했지만 이 자리에 김종인 국민의힘당 비대위원장은 없었습니다. 임시이긴 하지만 명색이 야당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인데 말입니다. 김자유 기자가 문재인 조기 퇴진을 위해 뭉친 이들을 소개합니다. 어제 10일 국민의힘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양석 사무총장,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 홍준표 윤상현 무소속 의원, 이재호 국민의힘당 상임고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은 서울 중구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범야권 반문연대인 시대연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대연은 성명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이해와 요구는 당연히 다를 것이지만 급선무는 문재인 반역 세력을 조기 퇴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준표 의원은 보수우파 진영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전 투구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며 이제는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로 돌려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날 시대연을 주도한 이재호 상임고문은 나라가 망하는 위중한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우리가 독재 정권에 맞서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호 상임고문은 논의 끝에 시대연은 의결기구로 남기되 산하의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 통합투쟁기구를 성설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통합당 출범 이후 우파 계열 시민단체를 극우로 규정하는 등 태극기 세력과 손절을 주장해온 국민의힘당의 서운함을 드러내며 재발 방지와 정기적 회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의힘은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하지 말고 왜 태극기를 들고 싸우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 모임이 확대돼 국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인다면 문 대통령도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보수 대동단결이 야권연대 또는 창당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과거처럼 범야권연대 개념을 가지고서 투쟁을 할 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투쟁을 할 수 없는 건 김종인 위원장이 투쟁을 맡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까지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였습니다. 앞서 보신 보도대로 의기투합해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뜨내기라며 바른말을 한 배현진 원내대변인을 향해 소신 발언을 하려면 대변인이란 당직에서 물러나라는 비난이 국민의힘당 지도부 내에서 나왔습니다. 당의 입 역할을 하면서 귀태 등 발언을 거침없이 한 원내대변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우리들의 속을 뻥 뚫어주는 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김종인과 함께하는 지도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겠죠. 그 주인공을 강혜국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연아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은 어제였던 10일 김종인이 수장으로 있는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배현진 원내대변인을 겨냥해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의 입이 되는 사람인데 귀태와 같은 저속한 표현을 썼다면서 일개 의원이면 그럴 수 있으나 당의 원내대변인이기 때문에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권을 귀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지 뭔지 살짝 헷갈리네요. 김연아 비대위원은 또 당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본인 소신이라면 대변인직을 던지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변인이면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건지 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늘 함께 일하는 김연아 비대위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원내대변인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해서 당의 내부 분위기가 잘못 알려지게 했으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김종인 위원장이 책임져야 할 발언들은 수천만 가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고 한 김종인을 향해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이라며 비대책 임무에 충실하시고 서신을 가벼이 하지 않으시기라고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는 뜻인 귀태라는 표현을 써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김연아 비대위원은 바른말을 한 같은 당 소속 배현진 의원 공격할 시간에 김종인 할아버지나 잘 모시고 다니길 바랍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했던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사람, 영끌 매수자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2006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카드사로부터 고액의 대출 이자를 부담하며 집값의 60% 가까이를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대출도 아니고 자신이 쓰던 신용카드사의 돈을 빌린 것인데 해당 아파트는 15년간 무려 1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과거 기고문에서 부동산 불안은 투기 수요가 상당한 원인이라며 시세 차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고액의 대출 이자를 내면서까지 시세 차익을 거둔 변창흠 자신 때문에 부동산이 불안해졌다는 말을 한 셈이 됐습니다. 변창흠 이 사람 국토부 장관 되면 앞에선 국민들에게 집 못 사게 막고 뒤에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받아 부동산 놀이할 게 뻔합니다. 서울 흑석동에 쓰러져가는 건물을 16억 원의 대출을 받아 자신의 연봉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야 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말입니다. 동생의 죽음을 주제로 피도 눈물도 없는 방송을 했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수호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개싸움 운동본부 이종원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였던 10일 손혜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표를 고소하겠다. 형사 민사 모두 검토하고 있다. 상대 안으려 했으나 도를 넘는 짓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혜원과 이종원 대표의 이 개싸움 같은 싸움은 지난 9일 손혜원이 열린민주당 창당 과정을 회상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불거졌습니다. 손혜원은 개총수 이종원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열린민주당의 오늘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이종원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저렇게 나오신다면 하나하나 다 까드리지요.
평소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연하게 병신새끼라고 하시는 분, 김정숙 여사에겐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 김종인에게는 박사님 하는 분과 함께 할 수 없었다고 손혜원의 실체를 까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원 대표는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변명하실 거면 고소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둘 중 아무나 이기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자신들이 만든 백신을 전 세계 공공재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자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부터 아프리카까지 중국산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들 국가에게 우선권을 주고 자체 생산도 가능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중국의 코로나 백신 퍼주기엔 그에 따른 속셈이 따로 있습니다. 유럽 최대 중국 연구기관인 독일 메르카토의 제이콥 며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백신을 전 세계 공공재로 만들겠다고 말하면서도 중국과의 우정과 글로벌 리더십을 언급했다면서 중국의 백신을 상업적, 외교적 이익을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는 건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총자이한 교수 또한 문제는 과연 중국이 얼마나 지나친 요구를 하고 어느 선까지 갈 것인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동남아와 겪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강령을 비롯해 중국 기술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수용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중국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 불공평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가 너네들에게 힘들게 만든 코로나 백신을 줬으니 너네는 우리에게 땅을 바쳐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한 당사자들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형국입니다. 마치 때려서 아프게 해놓고 병원 데려가는 그런 꼴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저의 친오빠인 민앵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뉴스 진행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픈 건 아니니까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제는 제가 급체를 하는 바람에 컨디션이 좋지 못했는데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많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제가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뉴스데일리베스트 채널을 모르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추천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뉴스는 제가 직접 연주한 피아노 연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곡명은 왕벌의 비행입니다. 저의 연주 들으시면서 활기찬 하루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둘째 주에도 뉴스데일리베스트를 애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월요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